1950이라고 있는 355 거기 가시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사 중에 수영 유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귀성, 문화성, 고유성 등 천연기념물 등의 특성과 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천연기념물 같은 거 있잖아요. 문화재는 원형 보존의 원형 보존의 법칙 알죠? 원칙. 그 법령에 나와 있죠. 그거. 그래서 고유성, 문화성, 희귀성 그대로 이제 가치를 잃지 않는 거다. 그다음에 장애로 의한 피해는 근본 원인 제거와 병행한다. 수관 청소가 목적인 불필요한 가지 제거는 작은 가지에 하나며 큰 가지는 신중히 처리한다. 수관 속기는 지나치게 심하지 않도록 하며 기본 수영을 해치는 앞순 자리기 등 임의의 수영은 조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수영 조절이 많아요. 가지치기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가지 절단면 처리는 생조직 노출면을 대상으로 티오파네이트 메틸 도포제를 등 수목 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그 다음에 조사할 때는 1번 고사지 등 불량가지 발생 원인하고 2번 작업 중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시공을 실제로 하는데 뭐냐면은 수관 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관 청소는 아까 고사지, 병등가지, 쇠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름 몇 cm, 5cm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거 숫자 넣어주면 좋겠죠. 시방서 작성할 때.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거는 수영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지 중간 절단을 지향하며 특히 맹하력이 있는 수목에서 생조직이 포함된 중간 절단은 하지 않는다. 맹하력이 있는 수목은 생가지 절단 안 한대요. 그 다음에 도장지 같은 경우는 장애 원인을 찾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불필요한 경우에는 여름철에 길이의 절반을 잘라 세력을 줄이고 나머지는 늦가을에 완전 제거한다. 이런 거 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수관 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생된 가지 제거로 통풍과 수강률을 높이는 등의 미생 유지와 자연 유산, 그 다음에 고유 수영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작업 시기는 언제요? 10월 말부터 수액이 이동하기 전인 2, 3월까지 한다. 침엽수를 중심으로 얽힌 가지, 불균형 가지 등이다. 크기는 지름 1cm 내로 하되 다소 큰 가지는 표시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살피고 행하고 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 복잡하죠. 그 다음에 절단면은 도포제 발라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안전대책이 중요합니다. 안전대책은 사고가 많이 나갔고, 거기, 사고가 나는 일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읽어보시고요. 재료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재료. 1위대가로 이제 재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지대가 있어요. 지지대 아시죠? 이렇게 나무 밑으로 처지구라는 거 지지하는 건데 구조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목재로 한다. 강도 등을 고려한 자재를 사용한다. 줄 당김줄은 철제가 불가피하지만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연질 재료로 감싸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거나 굵기가 가느다란 초강도 자재를 사용하며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지대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다 이제 갈색 이런 거를 다 칠해줘요. 색깔. 그래서 우리 하면은 이제 주로 이게 분무기처럼 뿌려주는 게 뭐예요? 그거. 그거로 해갖고 락카로 다 뿌려줘야 돼. 락카로 색깔. 그 락카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재료에. 그렇게 하면 이제 계산하면 1위 대가 할 때 이제 계산하면 되겠고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분기된 가지의 매몰 여부, 줄기의 방향, 각도, 부식 등 구조적 안정성 여부를 하고 지지 시스템 설치로 인한 경관 변화 등을 이제 조사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줄기나 가지가 많은 기울어지는 등 안정성이 우려되는 위치를 대상으로 하되 불필요하거나 과대한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지지대 설치는 수목의 물리적 구조적 특징과 바람 등 환경 요인에 대한 수목의 반응 양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지지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직으로 설치하며 기존 지지대와 경관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그다음에 I자형의 기초석은 설계도를 따르되 고정홈에 지지대를 넣은 후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A자형은 콘크리트 기초가 불가피한 곳에 거푸집을 만들어 지지대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콘크리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Y자형, H빔 등으로 변경 설치한다. 그 다음에 재료 중에서 줄담기, 케이블링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우리 그 수목 관리할 때 했던 건데, 여기 시험에 나겠죠, 이것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줄당김은 다른 지지 방법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되어야 하므로 설치 여부에 신중을 기하여 설치하며, 설치 시기는 휴면기를 이용하고 수관이 비대칭이거나 수관에 광범위한 부가 존재하는 수목이나 심하게 기울어진 수목에는 부적절하게 이제 피해야 한다. 고정장치는 지지대 굵은 가지나 수관의 길이의 3분의 2 지점 또는 그 지점 가까이에 설치한다. 설치 각도는 설치되는 두 조직 사이의 각도를 2등분하는 임의의 선에 평행하게 한다. 한 줄기에 두 줄 이상의 철선이 설치되면 이들 간의 수직적인 거리는 설치 지점의 줄기 직경보다 더 커야 된다. 철선은 팽팽하게 설치하되 가지를 압박할 정도의 조임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줄당기 수목 관리할 때 공부하셨던 분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몇 가지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염가지 사전 정리. 요새는 의염가지 많이 해요. 뭐 조경할 때 그 원칙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여기 보시면 디귿, 리을, 미음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염가지 정리 많이 해야 하거든요. 의염가지. 요새 민원이 많아서 도로가 같은 경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천연기념물 이런 거 이제 로고스, 고호수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이건 이제 의염가지 사전 정리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지고 이제 그 영양 공부 넘어가겠습니다. 영양 공부 비료주는 거죠. 그래서 비료주는 수목 관리에 우리 나무 이사할 때도 이제 많이 시험에 나는 건데 일반 사항은 봄철 생장을 위한 토양 시비는 초겨울이나 이른 봄에 하며 연면 시비는 잎이 피기 시작한 후에 실시한다. 토양 시비의 영역은 뿌리가 발달한 전체 줄기에서 30cm 이내는 제외하는 대상으로 하는데 뿌리가 뻗은 범위는 수종이나 생육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수간폭을 능가하므로 수간폭보다 넓게 시비한다. 시비에 필요한 수량은 토양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고 비료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조사 후 설계와 차이가 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정한다. 이제 재료, 비료는 어떤 거냐? 무기영양제는 가능한 시중 완제품을 사용하되 조사에서 확인된 성분을 보완할 수 있다. 유기질 비료는 충분히 부숙된 재료를 선택하되 현장에서 비닐을 이용하여 재부숙한 후 사용하며 이때 액비도 사용할 수 있다. 360조 조사, 토양산도 및 경사조사, 잎을 통한 영양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영양제 시용,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토양 혼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죠. 뭐 가서 그죠? 다 읽어볼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수림지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림지 관리는 360조 밑에 수림지는 원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생태 보존 관리 지역과 다소 인위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보존 관리 지역으로 구분한다. 생태 보존 관리 지역, 보존 관리 지역 이런 거 이게 잘 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면접에 가서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필기할 때도 중요하지만 면접에서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361쪽 모든 거를 다 이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한번 써보시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 보존 관리 지역이 있는데 섬 등 완전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군락 등 독립 소생태계를 유지하고 대규모 상록수림 자생지, 북한계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비고가 있어 원칙 가만 있고 보전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인공으로 조성된 습, 비자림, 동백나무 숲 등의 특정 자생식물 중심 군락, 모감주 나무 군락 이런 것들이 보전 관리 지역이 마을숲 같은 것도 다 보전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도 쪽, 경상도 쪽 갔더니 마을숲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잘 돼 있어요. 특히 경상도 뭐 안동 이런 데 있잖아요. 왜 양반 뭐 이제 옛날에 벼슬 했던 사람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소나무 같은 거 멋있는 것들 이렇게 잘 키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돈 좀 있고 여유가 있어야지 이런 건 나무도 잘 갚아놓는 거다 이렇게. 맞아요. 보존관리 지역에서도 최대한 생태적 자연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특정 식물을 일시에 100% 제거하는 등의 급속한 변화는 지양한다. 조사하는 것은 주변 환경, 식생의 변화, 식물의 생육 상태, 기타 수림지 생태계의 변화 등을 조사하고 이제 작업하는 게 있어요. 전번에 우리 상림 얘기했었잖아요. 상림. 제가 이제 가을에 막 내려갔거든요. 뭐 현장 대리인들 막 조사한다고 그래서 막 내려갔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거 상림 그거 낙엽을 다 쓸어 모으고 그게 이제 그 아밀리아 뿌리성 비염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이제 마대자루에 다 막 낙엽을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아줌마를 다 사갖고 그냥 그 현장에서 낙엽을 그 균이 거기 있다고 그 속에 있다고 이렇게 박사들이 이제 판정을 내렸나 봐요. 그 균이 아밀리아 뿌리성 균이 균사가 거기에 있다. 그래갖고 다 치우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흙이 보이도록 낙엽을 치는데 이게 두껍게 쌓인 걸 언제 다 치우냐고. 그렇다고 뭐 기계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화재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림지 경내 정리가 되겠는데요. 고사목 제거, 각종 피해목, 외부에서 도발 유입된 불필요한 수목, 소규모 덩굴류들을 제거하여 저지대에 매몰하거나 별도 처리한다. 다 끄집어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다 하더라고요. 기태 쓰레기 등 생태적, 경관적 자연물도 함께 수거한다. 수관 경합목 정리, 이거는 이제 특정 피해 주는 거를 이제 불필요한 거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362쪽 보면 디귿 정리 작업은 조건에 따라 완전 제거하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을 하며 일시적인 변화가 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행한다. 대나무는 매년 반복 제거하되 봄철 죽순 제거를 집중적으로 한다. 이 대나무 비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안 뵈봤는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잘 안 잘리고. 그 다음에 제거된 산물은 가지와 분리하여 저지대에 깔거나 외부로 반출한다. 어디 깔아 놓으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편해요, 작업하는데. 고창에 갔더니 거기 밖으로 절대 내지 말고 거기서 처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막 떨어지잖아요. 위에서 막 아보리스트들이 이제 가지 쳐내잖아요. 그럼 밑에서 주워갖고 움푹 파인 데 있잖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 가서 엔진톱으로 잘게 쪼개갖고 걷다 이제 이렇게 막 밟아서 다지면 평평해 보이잖아요. 깨끗해 보여요.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장애 덩굴류 제거, 뿌리를 굴치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행한다. 뿌리를 이제 캐내는 거죠, 그죠? 직접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캐려면 힘들겠죠. 그다음에 시기와 관계없이 행하며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이거 작업 공정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거 뭐지? 동백나무 숲 같은데 이제 칡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캐라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숲 안에는 그렇고, 옆에는 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근삼이 뭐 이렇게 묻힌 거 그런 밴드 같은 걸 그 잘라내고 뿌리는 못 캐니까 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끝에다 땅 속에 파고서 고기 끄트머리 부분에 그걸 이제 감아놔요. 그다음에 디캄바 액제 처리 이게 이제 그 얘기 같아요, 그죠? 작업 시기는 잎이 피기 전인 2, 3월 중 또는 낙엽이 진 후 10월에서 11월이며 횟수는 작업 대상지 조건과 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칡 줄기의 지름이 2cm 이상인 경우에는 줄기에 처리하고 2cm 미만일 경우에는 주두부 중심부에 처리한다. 약재는 약재 주입기를 이용하여 지름이 2cm 정도일 경우에는 원액 0.2ml, 5cm에는 0.5ml를 주입하고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1개 이상일 때는 가장 굵은 줄기 한 곳에만 처리한다. 글리포세이트 액제도 이제 하는데 덩굴류의 생장기인 5월, 9월에 약재 주입기나 면봉을 이용하여 주두부에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한다. 면봉 사용 시에는 원액을 15분 이상 침전시킨 후에 제거 대상 덩굴에 송곳으로 1번당 2개 정도 구멍을 뚫어 각 구멍마다 1개씩 꽂는다. 마지막에는 지표식물 정리. 예초적 풀베기 하는 건데 상층목이 정리된 지역의 장애식물 또는 지정 수목 치수 발생에 지장이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시기는 6월에서 7월 한참 더울 때예요. 연 2번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8월에 추가로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엄청나게 다 덮어요. 천연기념물 지역을 다 덮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고 더울 때 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죠. 이게 발생된 치수가 제거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막대 등으로 표시한 후 행한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 풀베기는 인력으로 행하되 영향이 없는 주변 지역은 예치기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치기도 안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 지역에는 낙 같은 거를 하라고 시간 엄청 걸리죠. 그 주변은 이제 예초기로 막 하고 그러거든요. 지정 구역. 좀 몇 미터 밖으로는 이제 그 예초기를 사용하는데 그 안에는 절대 예초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뭐 중요한 식물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재 지역에서. 그러면 다시 나눠준 거 설계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갖고, 예, 설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이제 49쪽으로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설계서 의미는 각 분야에서 목적하는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설계고요. 그 다음에 설계서의 의미는 설계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일체의 서류로 시방서, 각종 계산서, 산출 내역서, 도면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가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데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하며 이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을 재료비, 농비, 경비와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그래서 그 보시면 재료비 같은 거는 규격별 재료량 곱하기 단위당 가격, 노무비는 공종별 노무량 곱하기 노임당가, 경비는 지목별 소유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 일반 관리비는 재료비, 농비, 경비에다가 일반 관리 비율을 곱해주면 되고,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그죠? 여기서 이윤율을 곱하면 이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상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 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부분에 따라 다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사의 100분의 6, 기타 100분의 6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페이지 뒤에 넘기면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전 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까지는 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공사의 법 100분의 15, 제조 구매는 100분의 25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원가 계산서 요거 52조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거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표를 주고 이제 1위 대가표 뭐 이런 거를 또 계산해서 앞에다가 계산을 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뭐 주어지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그래서 보시면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서의 구성은 사업명 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 뭐 작성용 설계도 있고 목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설명서, 그 다음에 시방서가 있습니다. 일반 시방서, 시조 시방서, 표준 시방서 있고 특별 시방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 공정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괄 물량표, 그 다음에 설계 내역서, 설계 내역서에는 설계 예산서, 원가 계산서, 내역서 이런 게 있고 1위 대가가 있습니다. 1위 대가표 목록이 있고 1위 대가표가 있습니다. 수량 산출서가 있고 설계 도면이 있고 현황 사진, 단가 산출서, 재반 산출 근거 자료 이런 게 있습니다. 쭉 설명이 있어요. 표지는 어떻게 돼 있고 설계 설명서는 또 시방서는 어떻게 돼 있고 그런데 시험에 날 거는 뭐게 되고 있어요. 이게 뭐 표지부터 표지는 안 나오겠고 뭐 설계 설명서 요 정도 그죠? 이게 어떤 사업이고 산림기사 시험 본 분신 계신 분 있나요? 산림기사 그죠? 예, 그거 설계하죠, 그죠? 지금 생각하는 게 산림 기사 볼 때 맞아요, 그거에 그런 거에 그거 하죠. 근데 잘 기억은 못해요. 그냥 하루 가서 특강 받고 여기 온 설계 개념이 틀리죠. 설계 개념이 틀린데 이런 시나리오가 똑같아요. 시나리오가 똑같다는 얘기지. 구성이 똑같다는 얘기지. 뭐냐면 그 표준지에 가갖고죠. 샘플을 정해주잖아요. 20그루인가 정해주면 거기서 굵기, 수경, 흉고 재갖고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해갖고 여기 설계서에 딱 앞에다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얼마나 심어야 되는지 이거 저 표준지에서는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몇 배 되는 건 이제 곱해서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되나 이런 것처럼 이것도 공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지. 만약에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병해충 무슨 뭐 약을 뿌리는 게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설명서에 그런 거를 다 이제 주소 같은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거기다가 다 이렇게 적어 놓아야 되죠. 그죠? 산림기사일 때도 그렇죠. 주소 적어 놓고 뭐 입지 현황 뭐 이런 거 다 적어 놓죠. 그다음에 시방서는 이제 잘 안 쓰는데 시방서는 아까 우리가 주의할 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적어줘야 되겠고. 93쪽에 보시면 이제 그 구성이 보시면 시방서에 대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병해충 방지에는 뭐예요? 살포, 수관, 토양 처리, 수관 도포 처리, 훈중 처리, 수관 놀 트랩 설치 이런 게 있고 영양 공급은 연면 시비, 영양제 수관 조사, 생리 증진제 처리, 유기질 비료 처리, 수세 회복 처리는 토양 물리성 개선, 순툴 설치, 토양 피복 처리, 수술 뿌리는 토양 제거 및 뿌리 조사, 당근 뭐 이런 게 있고 외과 수술은 부부 제거, 살균 처리, 살충 처리, 방부 처리, 매트, 또 순서 다 아시는 분 금방 아실 거고 가지치기와 수목 제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전대책 보호시설, 그 다음에 주변 정비, 기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들어가 있는 거를 공사하는 거 이거 아까 했던 것만 다 이해하시면 여기에 있는 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일반 시방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계 내역을 보면 이제 거기 54쪽에 맨 위에 보면 특별 시방서가 있습니다. 특별 시방서도 주어질 거라고요. 뭐를 하면은 거기 특별하게 뭐를 하라 그러면 특별 시방서에 대한 내용도 적어야 되겠죠. 여기 이쪽 부분도 설계 내역서를 이제 가보면 이제 뭐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그렇고 원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 비용 같은 것도 줄 거라고요. 그죠? 거기
금액이 나올 거고, 간접 재료비 이런 거 다 하고, 노무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경비 뭐 이렇게 해갖고 금액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풍선이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57쪽에 그게 있어요. 병해충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게 이제 오래된 거,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2019년도 자료 찾아보니까 너무 두꺼워서 출력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산림청에서 2019년도 작년에 1월달에 바뀌었어요. 예. 나무의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 보통 인구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의사로 딱 돼 있어요. 나무의사, 수리치료기술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병해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치료사가 100m 치는데 치료기술자가 집 치료사가 0.01, 특별 인부는 0.083, 뭐 이렇게 보통 인부는 0.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굵기별로도 돼 있죠, 그죠? 직경이 있고, 이거 산림기사 할 때 그것도 비슷하죠, 그죠? 높이하고 그 표 볼 때 그거랑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이거 표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흉고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다 이런 게 주어질 거예요. 그럼 그거 찾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 내볼게요. 흉고 직경이 30이에요. 그 다음에 키는 9m일 때요. 뭐 약재 살포 몇 리터를 치겠어요? 90m. 예, 맞습니다. 직경, 흉고 직경 30하고 9m 이렇게 찾으면 90리터잖아요. 그럼 이제 100리터당 0.01이니까 90리터는 뭐 이게 더 0.01보다 적겠죠, 그죠? 그거 이렇게 계산해서 인원 노임 단가를 이제 뽑으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58쪽에 보면 병해충 수간 주사도 있고, 뭐 병해충 뭐 관주 처리도 각각 다 지정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옛날 바뀌기 전이니까 이제 그냥 참고만 하는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해충 도포제 처리하는 것도 다 있어요, 그죠? 구루당 흉고 직경으로 주로 해요. 흉고 직경으로 도포제 바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몇 센치부터 몇 센치까지 병해충도 훈중 처리도 뭐 이렇게 있고, 롤트랩 같은 거 한번 볼까요? 60쪽에 보면 롤트랩 같은 거, 참나무 시드름병 같은 거 롤트랩 많이 하거든요. 시험에 잘 나오잖아. 2m까지 설치하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미터당 치료제겠죠. 그러니까 미터당 뭐 치료사는 0.0154 뭐 이렇게 되고, 영양 공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면 시비할 때 사용되는 거 질산칼륨, 황산마그네슘, 질산칼슘, 제일인산칼륨, 요수, 전착제 뭐 종류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치료 기술자도 뭐 몇 명 이렇게 다 돼 있네요. 그다음에 수관 주사 61쪽에 수관 주사할 때도 뭐 수액병, 수액 세트, 주입 튜브 이렇게 한조가 됐는데 이것도 다 있습니다. 하는 일은 아까 여기서 다 했던 거예요. 식물보호공사에 여기 다 나왔던 건데, 이제 노임 단가를 뽑기 위해서 지금 이제 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과 수술 중요하잖아요. 외과 수술 외과 수술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과 수술 보면은 부부 제거 단계마다 다 돈이 들어가요, 그죠? 부부 제거, 살균 처리, 살충 처리 할 때마다 다 단계마다 돈이 들어가요. 방부 처리, 공동 충전, 매트 처리, 방수 처리, 인공 수피 처리 이렇게 하니까 돈은 많이 남겠죠. 단계 다 있으니까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산화 방지 처리, 그래서까지 보면 68쪽까지 엄청 많죠. 이게 외과 수술이 힘든 만큼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건조 이게 저기 하면
그 기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기 이게 굳어지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날짜를 이렇게 충분히 주는데 그 사람 돈을 이익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끝나면 바로 또 가서 또 옆에 하고 막 여러 가고 하고 막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우리 적이잖아요. 돈 남기는 것은 그렇게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뭐 가지치기 궁금하면 그 69쪽에 보면 가지치기 있잖아요. 이제 무슨 마릴라 로프 같은 것도 모르겠는데 이게 마릴라 로프가 뭐예요? 저기 외납토 마릴라 로프. 고리에 손이 안 닿을 때 던져가지고 그게 말릴라 로프. 복사지 같은 거 외납토 이제 톱도 이렇게 0.01 개소당 들어가는 거라서 계산을 하네요. 그 다음에 수감 밀도 조사하는 것도 흉고로 갖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하고요. 고사목하고 우연목 제거도 흉고 직경 갖고 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반 2톤 트럭 운반 뭐 저기 운반 그것도 저기 해야 되나 날라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도 다 계산하고 수감 밀도도 있고 대나무 제거도 있고 그 다음에 덩굴류 제거도 있고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거랑 이 내용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정리, 여태까지 한 거를 정리하고 제가 공부했던 방법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한 거는 뭐냐면은 식물보호 분야 중에서 식물보호 수목생리가 이제 논수령에서 식물보호 분야가 수목생리하고 식물보호실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목생리 같은 경우는 수목의 구조 및 기능, 수목 물질대사 및 생장, 영양공급 및 수세 유지 관리, 그다음에 수목생리 및 환경장애 해갖고 그 수목생리학 책에 있는 걸 다 하시면 돼요. 뭐 종자 같은 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영양 뭐 종자 같은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생리 그런 거 있잖아요. 광합성부터 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무슨 호흡에 대해서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광합성 아니면 호흡. 저 때는 무슨 뭐 색소를 대해서 써라, 뭐 카스피아랜드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생리 쪽에. 근데 그 기출문제 보면 세 개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해놓으셔야 돼. 네, 다 해놓으셔야지 되고 그 내용 갖고는 약간 적어요. 사실은 적기는 그죠. 예를 들어서 눈 같은 거 적으라고 그러면 눈에 대해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눈 같은 거 이렇게 적으려면은 어떻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너무 간단하니까 뭐 그림도 막 그린다거나 뭐 저는 막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려놨어요. 페이지도 많이 채울 뿐 아니라 그 설명이 그 그림을 보면서 나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크게 좀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약간 더 정리도 잘 되고 그림을 많이 그려요. 어떤 병해충에 대해서 뭐 충형 만드는 거를 이제 그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그림도 그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그림을 안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화재 쪽에서는 다른 분야 봤더니 보존 뭐 이런 데 보니까 그림을 다 그려요. 이렇게 다 그려놓어. 근데 식물보호 사람들은 잘 안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점수는 4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30점짜리 2개, 20점짜리가 나왔고 오늘 한 이제 식물보호 실무는 병해충 나올 거고요. 병해충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병리죠. 이거는 피해 진단 및 처방 이런 거는 이제 병리 쪽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 하셨던 거 이제 하시면 될 거 같고 요 3, 4, 5, 6이 전부 다 3, 4, 5가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설계에 대한 거거든요. 그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실질적으로 설계에 작성하는 건데 설계하고 공사 계획 수립하고 식물보호 기기 및 자재에 대한 거를 확보하는 거고 그다음에 6번 같은 건 치료 및 유지 관리
이거는 관리, 수목 관리 정도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의사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수목 관리하고 병리, 해충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고 설계 부분은 오늘 했던 것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제가 한번 모르겠어요. 나무의사 2차 할 때 예상 문제 이렇게 좀 보내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몰랐던 분들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예상 문제 이렇게 막 많이 만들어냈지만은 잘 따라한 사람들은 맞췄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움이 안 됐겠죠. 아무튼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혹시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도 날 수가 있겠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어디 인터넷 같은 거 뒤져보니까 이런 게 나왔던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해당되게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크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짧은 시간에 2시간씩 보거든요. 사실은 한 과목당 2시간씩 봐요. 맞죠? 2시간씩 보죠? 한 과목당 120분. 120분이니까 2시간을 봐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엄청 지겨운데 아는 사람한테는 막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모질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설계를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 거기 나무의사 답안지하고 똑같아. 답안지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 앞에는 연습장인가 2장 있어. 거기는 이제 여기 채점하는데 관계없이 거기다 이제 설계를 해놓는 거지. 서술형 이번에 해봤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사 하셨던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거고 문화재 처음 하시는 분들은 2시간씩은 쓸 필요 없어. 2시간. 근데 못 쓰겠네. 아는 사람한테 시간 모질난다니까요. 이번에도 그러셨지 않아요? 시간 모질랐던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모집할 사람들도 있어요. 모질라는 사람도 있다고. 쓸 게 너무 많아갖고 다 못 썼대요. 근데 아무튼 문화재도 이렇게 폭넓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 연습지에다가 뭐를 쓸 건가를 이제 막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한 군데 네 문제 중에서 어느 한 군데만 치중해 갖고 하다 보면은 다른 문제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이거는 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걸 계획을 세운 다음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연수비 형 답안지 작성할 때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저는 항상 저기 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학원 이제 시험 보러 가잖아. 그럼 학원에서 주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거기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 학원 어느 학원이나. 근데 식물보호는 하는 학원이 없어요. 저도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수요가 너무 적어갖고 이제 안 하는데 아무튼 문화재는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는 내용도 쭉 쓰고 우리 수목협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을 써라. 이승규 교수가 항상 얘기는 자기 의견을 써라. 아무리 저기 하지만 외과 수술에 그런 것도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된다. 어떤 서술은 논술은 그런 거다. 근데 자기 의견을 써야 돼. 결론에. 본론에는 이제 서론에는 이제 짧게 써주고 본론에 가서 이제 내용 충분히 하는데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키포인트를 앞으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죠? 방법은 키포인트를 먼저 내놓고 서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답안지가 샘플 문제 16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총 논술형이 2과목인데 4문제씩 30점, 20점씩 4문제씩 8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지. 수목생리학 따로 따로 2시간 따로 그래요. 세트. 그 그러면은- 시간 2시간 주고 또 따로 2시간 이렇게 줘요. 네. 그러면은 그 16장 내에 다 쓸 수 못 쓰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보통 한 문제당 한두 장 정도. 네, 그건 충분히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
어차피 시간이 못 안 쓰죠. 나와. 못 채우고 못 쓸만큼 더, 예. 페이지를 주니까. 더 채울 수 있는 분은 달라 손 들으면 좋아요. 아니 그럼 그거 하면 돼. 문제가 쓸 시간은 없고 이제 뭘 많이 남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이 채워야 돼. 아까처럼 지금 그림을 하신 말씀은 이제 30점짜리면 어떻게 16페이지 중에서 몇 장 몇 장 정도 정도 줘야 저는 기본 점수를 뭐 맞을 수 있을까? 많이 쓰면은 좋죠. 그래서 뭐 한두 장 정도 쓰면 좋을 것 한두 같아요. 장이면은 두 페이지요? 그렇죠. 두 페이지? 뭐 30점짜리 한 두 페이지 정도, 그 두 장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두 장 정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 위주로 20점짜리는 뭐 한 장 정도 이렇게 페이지로는 두 페이지. 그러면 이제 16페이지 중에서 절반 채우기도 사실은 벅차죠. 벅차죠.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써보셨지만 알겠지만 써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 합격하신 학생들 분들은- 쓸 게 없어요 별로. 합격하신 네. 분들은 근데 저는 쓸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교수님 빠지고. 이거 저거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그거는 자기의 생각나고 막 쓰는 자기의 이제 핵심 용어는 어차피 해놨으니까 앞에다 붙여놨으니까 그 핵심 용어를 갖고 이 사람들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수 점수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밑에 것도 읽어보겠지. 근데 대부분 채점하는 사람도 앞에 거만 읽어보지 뒤에 거 안 읽어본다고. 그러니까 핵심을 앞에다 놓고 채우려면은 거기에 관련된 거, 뿌리에 대한 거 많이 배웠잖아요. 나무의사 교육 받으면서 뭐 표토 뭐 12cm 이내에 90%가 뭐 있다. 뭐 이제 단근에 대해서 뭐 얘기, 뿌리 수술에 대한 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다 써준다는 얘기지. 뿌리 호흡하고 뭐 공북이 공북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거 다 써놓는 거 이제 옆에다가 부수적인 거 막 뭐 뿌리가 뭐 어떻게 되면은 뭐 스팸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그거 막 있는 그대로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가 많이 채워져요.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핵심만 먼저 써놓고 나중에 이제 시간 배분을 이렇게 네 문제니까 한 문제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 점수를 조금이라도 다 따야 돼요. 그죠? 점수를 잘 안 줘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생리는 잘 나오더라고요. 잘 하면은. 예. 생리는 이렇게 해보니까 점수를 그래도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리는 좀 쉽잖아요, 우리. 근데 이 병해충 같은 거는 안 줘. 50점? 4, 50점 맞으면 돼. 저기는 생리 막 잘 나올 때 한 70점까지 주더라고요. 합격한 분들은 50점 이게 저 서술형이니까 50점 정도 되는 거. 60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법령이 좀 약했고요. 법령이 좀 약했고 제가 강했던 게 이제 토양학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토양학을 보면 한 80점대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공부를 안 했어요. 다른 거 하느냐고. 그래도 한 80점, 75점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게 효자 과목이에요. 이제 나무의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토양학을 해놓으니까 법령 이런 데 약하니까 이제 법령에 뭐 한 1년을 하니까 한 10점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은 한 세 번째